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새 예산안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5조 달러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장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연방 예산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로 현재보다 1천억 달러 늘려 잡았습니다. 2024 바이든 예산안은 그러나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10년간 4조 5천억 달러를 더 걷어들여 3조 달러는 적자 감축에 쓰고 2조 달러는 근래에 실패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되살리는 데 투입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부유층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환원하고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올리자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들에 대한 최저세로 최소한 25%를 내도록 부과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증세폭인 20%보다도 더 늘렸습니다. 바이든 증세안에서는 그러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한 푼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것은 물론 트럼프 감세안이 2025년에 만료되더라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반면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트럼프 감세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부자 증세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에서 통과될 리가 없어 이 정치 투쟁을 시작하기 위한 무기로 쓰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 폭설이 내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복구 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 보안국은 지난달 23일 이후 폭설이 내린 지역에서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악마을에 흩어져 있는 집들이 폭설로 진입로가 막혀 고립되면서 난방과 통신, 약품, 식료품 등 공급이 끊겨 노인과 지병을 앓는 환자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풍이 몰아쳤던 캘리포니아주 등 미 서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폭우가 기존에 쌓인 눈을 녹이면서 홍수를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돼 일부 지역에서는 2주간의 음식과 필수품을 구비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기상예보센터는 이 지역에 시에나 네바다 산맥에 38cm의 폭우가 쏟아지고 연안 지역에는 25c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주석직 사면임이 확정된 가운데 작금의 한중 관계는 신냉전의 안개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던 시 주석의 국가주석 사면임 확정 자체가 한중 관계의 새 변수라기보다는 한중 관계가 치열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과 연동되는 양상이 중국의 시 주석 1인 체제, 공고와 장기화 속에 앞으로 더욱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 주석이 주석으로 선출된 이날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은 한중 관계 현 주소를 확인시켰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0개 국가에 이어 이날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를 40개 주 추가하면서 한국을 다시 배제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중남미 국가들까지 포함하면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을 뺀 데에는 한국의 대중국 정책을 포함한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력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해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외교적 표현을 쓰고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 움직임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활동을 하지 말기를 희망한다며 견제한 것이 일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한국이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 진영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당분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에서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 유서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라는 내용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억울하다고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를 받아 억울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성남 FC 사건의 전 비서실장인 전 모 씨를 이재명 대표의 공범으로 규정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 대표팀이 현지 시각 10일 일본의 치욕적인 대피를 당하며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도쿄돔에서 열린 B조 2차전에서 3회 양의지의 투런포 등으로 석점을 뽑았지만 이후 마운드가 속절없이 무너지며 13대 4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7회 콜드패 일보 직전에서 벗어나는 수모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호주전에서도 한 점 차로 졌던 대표팀은 2연패를 기록해 자력으로 8강에 오를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표팀은 남은 체코와 중국전에서 모두 승리한 뒤 1라운드 최종 1위 체코가 호주를 꺾어야 8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이 이 영화를 찍은 탓에 전 남편과의 소송에서 아들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토로했습니다. 미 연예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 등에 따르면 스톤은 지난 6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당시에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원망했습니다. 스톤은 판사가 내 어린 아이에게 내 엄마의 섹스 영화를 만드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영화 속의 한 장면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톤은 필 브론스타인과의 결혼 시절 아들을 이방에 길렀는데 이혼 이후 양육권을 뺏기는 바람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악화했고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